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창인데 사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는 거야? 이 일정이 없더라고요. 언제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뭐 일단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국 시각으로는 오후 4시 반 네네.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지 시각으로 저녁 시간대 한 두세 시간 후부터는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이 거죠? 이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이제 내일 정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뭐 오늘 오후 네네. 이후부터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요 격전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주별로 선거 개표되는 이제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또는 이제 최대 뭐 한 달 가까이도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선 때도 한번 봤던 것처럼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 불만이라든지 항의가 나오면 또 재검표에 들어가고 이러면 맞습니다. 또 시간이 네.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빠르면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는 뭐 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어떤 집권 당이 바뀌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좋지 않았나. 라는 역사적 통계를 근거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엔 그러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보통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항상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집권당이 아니라 이제 상대 야당이 그쵸. 좀 더 우위의 야당. 모습을 네.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선거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특히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뭐 정치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막대한 자금을 좀 투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뭐 40%에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여건 속에서 실제 민주당은 왁중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내용 말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실제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공화당의 승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취했던 정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가장 컸던 게 법인세 인하 효과였어요. 맞아요. 법인세 인하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주요하게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어땠는지 그 성과도 한번 표로 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네. 이게 앞으로 반영이 될지는 이제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항상 역사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그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바라보는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민주당 대통령과 이제 의회를 공화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 가장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직전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무려 40여 년 만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시기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좀 분명히 이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금 보고 계시는 표 이외에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이제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16개 분기별로 한번 구분을 좀 놓고 본다라고 네네. 하면 중간 선거가 있는 2년차 4분기와 그리고 이후
2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죠.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 시기가 가장 좀 우수했다. 네네. 다른 기간에 비했을 때도 가장 좀 우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최근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대감들이 실제 국채금리 하락이라든지 달러 가치 하락으로 나오면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FOMC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다음 달 FOMC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이 가장 가까이에 발표가 될 지표가 또 CPI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가 지표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미국 FOMC의 금리 정책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FOMC 리뷰 아마 많이 좀 들으셨긴 했겠지만은 역시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how fast, how long, how high 네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how fast보다는 how long과 how high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금리로 갈지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총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잠깐 넘어가기 네. 전에요. 네. 자, 지금 그 공화당이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되면은 금리가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은 아닌데 우리는 금리는 더 높일 건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차이? 뭐 일단 그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건 기준금리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일단 시중금리가 좀 그쵸.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기는 하는데 근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뭐 별 따로 갈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반영이 돼서 어찌됐건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40여 년 만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을 갖고 정치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네네. 독립성을 갖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은 일단 2%의 타겟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어느 정도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금리 레벨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 FOMC 이후에 2년물 국채 금리가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거의 뭐 4.8% 초반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뭐 4.7% 미만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물가 지수의 향방이 지금 지난달에는 그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특히 헤드라인 물가뿐만이 아니라 코어, 즉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 모습이 있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시중 금리도 다시금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시중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PI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죠? 지금 지난달에 8.2%, 그러니까 헤드라인 네. 기준으로 8.2%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한 8%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7%대, 그러니까 뭐 8%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도 예상을 좀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헤드라인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핵심 네. 물가가 지난달에 6.6%, 그 전에 이제 6.5에서 6.6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름세가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꺾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만한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꼬리 위험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2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인플레 상황이 뿐만이 아니라 이 인플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좀 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극단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죠. 실제 지난 7월부터 장단기 금리 차 중에 이제 10년물과 2년물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벤치마크로 보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주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또는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10년물과 3개월간의 금리 차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지난 10월 중순부터 역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지금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지표가 동시에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1983년 이후에 5번의 긴축과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여지없이 다 났었거든요. 물론 그 시차가 대략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있긴 했었지만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연준에서 금융시장 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국채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바이백, 그러니까 시중의 국채를 다시 한번 사주는 이런 조치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좀 시장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